인공지능의 시대, 우리는 어떤 인재를 원하고 또 길러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각 임원들의 시각은 사뭇 다릅니다. 먼저 임원 A는 AI를 가장 잘 쓰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반면 임원 B는 도구 숙련도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며 AI는 누구나 쓰는 도구일 뿐이라고 강조하죠. 임원 C는 AI가 못하는 걸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덧붙입니다. 이처럼 결론이 명확하지 않은 불분명함 그 자체가 사실은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결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년간 현장에서 목격한 조직 풍경은 그야말로 극적인 변화의 연속이었습니다. 많은 것들이 사라졌죠. 빈 회의실이 늘고 직접 작성하지 않는 보고서가 흔해졌으며 야근 또한 점차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반대로 많은 것들이 역전되기도 했습니다. 흔들리는 팀장의 권위와 경력자를 앞지르는 신입사원의 놀라운 성과는 이제 낯설지 않습니다. 그리고 AI에게 향하는 칭찬, 알고리즘으로 넘어간 평가 권한처럼 중요한 것들이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조직의 룰이 완전히 해체된 지난 3년 동안 우리는 마치 10년 후의 풍경을 상상해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여정과 변화는 결국 단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됩니다. 바로 AI 시대의 기업이 진짜로 원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죠. 이는 단순히 도구의 고도화를 넘어 인간의 본질을 묻는 근원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생존한 사람들의 첫 번째 공통점은 바로 철저한 역할 분담에 있습니다. AI의 영역은 넓이, 즉 브레드스를 담당합니다. AI는 경쟁하거나 의존하지 않고 방대한 양의 초안과 결과물을 생성하는 것이 특징이죠. 반면 인간의 영역은 깊이, 즉 뎁스를 담당합니다. 인간은 도구와 자신의 강점을 명확히 구분하고 AI의 결과물 위에 반드시 자신의 판단을 얹어 최종적인 품질을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데이터 너머의 맥락을 읽어내는 눈입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를 보는 것을 넘어 데이터 자체가 놓인 상황을 읽는 능력인 상황의 인식을 포함합니다. 또한 숫자 뒤에 숨어있는 사람을 보고 회의에서 말해진 것보다 말해지지 않은 것을 듣는 감각인 이면의 통찰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능력은 알고리즘이 연산할 수 없으며 오직 실패와 관계 형성, 그리고 시간 투자를 거친 사람만이 획득할 수 있는 경험의 산물입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AI가 대체할 수 없는 자신만의 고유성입니다. 이는 복잡한 문제를 오직 나만의 방식으로 바라보는 나만의 시각, 정형화된 프로세스가 아닌 나만의 경험이 녹아있는 나만의 방식, 그리고 특정 사람들과 특정 방식으로만 연결될 수 있는 나만의 연결 능력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자신의 고유함이 무엇인지 명확히 아는 사람은 AI가 발전할수록 오히려 더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기업이 보내는 첫 번째 신호는 정성평가의 강력한 귀환입니다. 이제 정량평가에 AI 협업 기여도가 추가되어 도구 활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 지표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성평가의 잔존과 강화입니다. 맥락 판단력과 팀 기여도는 여전히 핵심이며 숫자로만 사람을 보지 않겠다는 기업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즉, 관계관리 능력은 핵심 요소로 남아있으며 기업의 속마음은 AI가 만든 결과물에 얼마나 의미를 더할 수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기업이 보내는 두 번째 신호는 포트폴리오보다 판단력을 묻는 채용입니다. 채용 과정의 첫 번째 단계인 AI 면접 및 필터링은 효율적인 1차 스크리닝 도구로 완벽히 정착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단계인 대면 심층 면접에서 사람 면접관의 역할은 축소되지 않고 오히려 강화되었죠. 최종 판단 기준은 단순한 스펙이나 포트폴리오가 아닙니다. 이제 기업은 어려운 상황에서의 판단력을 검증하고자 합니다. 기업이 보내는 세 번째 신호는 지식 전달에서 맥락 적용으로 진화한 교육입니다. 과거에는 일방향적인 정보 습득, 즉 지식의 전달이 주를 이뤘습니다. 이는 현재 AI 플랫폼이 완벽히 대체할 수 있는 영역이죠. 하지만 지금은 사람 강사와 동료가 참여하는 맥락 중심의 수업을 병행하는 러닝 파트너 제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학습의 목적 또한 무엇을 아는가? 에서 그 지식을 우리 조직의 구체적인 맥락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기계가 결과를 생성할 때 결국 책임은 인간의 몫입니다. AI는 최적의 방향을 제안할 수 있지만 이 방향으로 가겠다고 결정하고 그 결과를 수용하는 것은 오직 인간의 몫이죠. 이 판단이 옳고 이 결정의 결과를 내가 감당하겠다는 선언은 감당하는 용기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진정한 책임감은 그 어떤 정교한 프롬프트로도 생성해낼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영역입니다. AI는 업무 지시와 소통의 속도를 비약적으로 높였지만 신뢰를 구축하지는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효율의 한계이죠. 반면 인간은 기계가 소통을 효율화할 때 관계를 쌓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일하며 만들어진 무형의 자산,
이것이 바로 시간의 축적이며 AI가 넘볼 수 없는 인간 고유의 강점입니다. 인간은 성장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AI는 현재를 최적화하지만 인간은 끊임없이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요구합니다. 배우고 싶고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바로 도구의 활용 깊이를 결정합니다. 또한 인간에게는 질문하는 힘이 있습니다. AI는 주어진 목표를 향해 달릴 뿐이지만 인간은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는 방향이 옳은가? 이 숫자 뒤에 우리가 놓친 것은 없는가? 이 결정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와 같이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는 힘이 바로 인간의 강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AI의 역설입니다. 인공지능이 고도화될수록 인간다움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사실이죠. 현장 추적 20편의 궁극적인 결론은 기업이 원하는 인재는 AI를 화려하게 다루는 기술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AI와 협업하는 모든 순간에도 사람으로서의 고유함, 즉 판단, 책임, 관계, 질문을 절대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도구가 발전할수록 역설적으로 기계가 할 수 없는 인간다움의 희소 가치는 천정부지로 치솟게 됩니다. 이러한 능력들은 자격증이 아니라 오직 삶의 누적으로만 증명됩니다. 책임감, 유대감, 맥락 파악 능력은 어떤 기술 문서나 프롬프트 가이드에도 적혀 있지 않죠. 강의실에서 단기 속성으로 배울 수도 없고 자격증으로 스펙화할 수도 없습니다. 이는 증명 방식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오직 치열하게 일하고 부딪히고 살아가며 쌓아온 시간의 무게만이 이 능력을 증명하는 삶이라는 포트폴리오로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변하는 시대, 기업이 가장 원하는 인재는 바로 당신입니다. 회의실이 비어가고 평가 방식이 뒤집혀도 변하지 않는 단 하나의 진실은 바로 그 모든 변화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고유함을 치열하게 고민하는 당신이 바로 AI 시대가 애타게 찾고 있는 그 인재입니다.